하루 평균 300쌍의 부부가 남남으로 갈라서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이혼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이혼율 1, 2위를 다투고 OECD 국가 중에는 8위입니다. 8강 진출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럼 OECD 국가 중 1위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사회학법 김재원입니다. OECD 국가 중 이혼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혼율만 보면 OECD 국가 중에 벨기에, 덴마크가 가장 높지만 이혼 인구는 미국과 비교가 안 되게 작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이혼법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면서 법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큰 미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법과 아주 많이 다르고 흥미있는 사실이 많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미국은 연방국가이고 결혼과 이혼에 관해 50개 주 각각이 다른 법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해 모든 미국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연방 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이나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텍사스에서 하는 경우와 아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혼을 쉽게 하고 이복 형제 자매들이 재혼 가정에서 함께 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혼율은 50%를 넘어서 미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높은 이혼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혼 현상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50여 년 전에는 미국에서 이혼하는 것이 한국에서 이혼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이혼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협의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는 협의 이혼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 미국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합의해도 그것으로 이혼이 되지 않고 반드시 법원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 마지막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협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혼 사유를 법으로 아주 엄격히 제한합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대다수 주들은 간통과 학대 이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 이혼을 허락했어요. 미국 드라마 섹스 앤드 시티에서 아주 자유분방한 것으로 묘사되는 뉴욕에서도 배우자의 간통만을 이혼 사유로 인정했어요. 참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법이 이렇게 이혼을 어렵게 하면 뉴욕 사람들은 이혼을 적게 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법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괴리가 심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편법을 쓰게 됩니다. 1934년에 뉴욕의 한 주간지에는 100여 건의 뉴욕 이혼 사건에 관여한 익명의 금발 여자가 바로 나예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뉴욕에 거주하던 부부는 이혼을 합의한 후 남편이 특정 호텔 룸에 갑니다. 그 방에는 금발의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침대 한쪽 모서리에 앉아 있어요. 남편은 처음 보는 이 여성 곁에 속옷 차림으로 앉고 그곳에 대기하던 사진사가 두 남녀의 사진을 찍습니다. 아내는 이 사진을 남편의 간통 증거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판사는 이런 사진이 전문 모델과 사진사가 찍은 가짜 증거라는 걸 대부분 알아요. 하지만 판사는 이 사진을 간통의 증거로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 뉴욕법이 협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 사유도 간통격으로 한정했기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합의한 부부도 이런 편법을 쓰는 경우가 아주 흔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스탠포드 로스쿨의 저명한 법학자가 쓴 미국 법책에 나옵니다. 배우자의 학대만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던 몇몇 주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거짓 이혼 소송이 있었어요. 아내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남편이 손찌검과 여러 학대 사례를 적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학대가 있었던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학대가 없었는데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내가 있지도 않았던 학대에 관해 소설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남편은 이것을 반박하는 답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남편이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사건의 대다수 판사는 실제로 학대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공모해서 이런 재판을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혼에 관한 법률이 비현실적으로 완고한 걸 아는 판사들이 부부들의 거짓 주장을 모른 채 하면서 협조한 거죠.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이혼법이 사회 문제화되자 여러 주에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와 근거를 확대했습니다. 간통과 학대 외에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유기, 정신질환, 습관적 음주나 약물 중독 등이 추가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협의이혼 같은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합의한 부부들은 미국 이혼법에 여전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이혼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것이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이혼법이었습니다. 1970년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소위 무과실 이혼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새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은 부부 중 한쪽이 간통이나 학대 등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판사에게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혼 재판에서 판사가 결혼 생활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허락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짜 불륜 증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배우자의 학대에 관해 소설을 쓸 필요도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제도는 협의이혼이 아니라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반대를 해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이에요. 캘리포니아의 무과실 이혼법을 따라 다른 주들도 법을 개정해서 현재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무과실 이혼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도 미국 대다수의 주들은 전통적인 이혼법을 유지하고 있어서 간통이나 학대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이혼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거주기간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혼 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그것이에요. 이런 요건을 두는 이유는 다른 주 주민들이 단지 이혼 소송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으려고 한 것이죠. 미국 대다수 주는 협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별거 기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부부가 별거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대다수 주는 최소 1년 이상의 별거를 요구하는데 텍사스와 유타주는 3년까지 요구해요. 당장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는 이들에게는 무척 긴 시간이죠. 미국 50개 주마다 이혼법이 다르고 어떤 주에서는 다른 주보다 이혼이 더 어렵다 보니 미국에는 소위 철새 이혼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혼하려는 사람이 이혼하기 쉬운 주로 가서 이혼 재판을 받는 걸 이렇게 불러요. 철새 이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네바다 주입니다. 여기서는 부부 중 한쪽이 6주만 체류하면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재판 절차가 다른 주들에 비해 간편하고 무과실 이혼법을 채택한 네바다 주에는 신속하게 이혼을 하려는 이들이 철새처럼 날아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에서 이혼이 아주 어렵다는 걸 아실 겁니다. 법 제도가 이처럼 이혼을 어렵게 하니 이혼을 더 적게 하고 결혼 생활이 더 오래 유지될까요? 모든 통계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어렵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사람은 70% 이상 증가했고 현재 약 550만 쌍, 즉 1100만 명 이상이 동거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법 제도가 현실과 괴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법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미국 법과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협의 이혼 제도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960년대나 70년대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아내에게 도장 찍어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법을 처음 시행할 때부터 협의 이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전체 이혼의 약 80%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의 합의로 이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는 혼인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이혼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남용되는 문제점이 많았어요. 특히 불륜이나 학대를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재산 분할의 공정성에 문제가 참 많았어요. 당시에는 부부 두 사람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이걸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경제적 약자인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강요에 못 이겨 이혼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부터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판사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2007년에는 법을 또 바꿔서 이혼 숙려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혼을 합의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간,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이 지난 후에 판사 앞에 가서 아직도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 거예요. 이렇게 법 제도를 바꾸은 우리나라에서는 협의 이혼 제도에 법원의 개입을 강화해서 부부 간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던 옛날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미국 사회와 법 김재훈이었습니다.